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진자의 2차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심 환자를 격리 또는 입원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차단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역 단계에서 유입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1차로 복지부, 경찰청 등의 인력을 검역소에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가 30일부터 106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소요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 중입니다. 입국자에 대해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선 보건소가 선별 진료소 운영과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능을 전환해 운영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지역 보건소는 일반 진료와 건강 증진 업무를 축소 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입원 등 감염병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도 개선합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내원 환자가 이른바 우한 폐렴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1인 병실에 격리 입원시키는 등 모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을 피해는 보건당국이 모두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희망자는 모두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할 임시 생활시설에 대해 수용 능력, 치료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차질 없이 준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두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 선제적 방역을 뒷받침하고 예산 부족 시 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생활교육을 통해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환기시키겠다는 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식생활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2010년부터 5년마다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과 건강,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실천과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뜻합니다. 그동안 정책 기반 구축과 교육 확산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교육 내실화와 농정 비전과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람 중심 교육과 농업 환경 가치 확산, 지역 자원 활용 교육, 실천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과 12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사람 중심 교육 전략에 따라 저소득층과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영유아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지원 사업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해 식품 지원이 영양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정규 교육 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식생활 교육 및 체험 공간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유휴지와 그린벨트 등의 도시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이에 2019년 기준 440곳의 로컬푸드 직매장 수를 2022년까지 1,21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을 판매뿐만 아니라 먹거리 및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식생활 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일상의 작은 노력부터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일상에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구매나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든지 또는 맛집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든지 이제 요즘은 사실 어린 자녀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역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번 겨울은 특별한 강추위 없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는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반기는 반면 웃자란 농작물이나 병충해를 고민하는 농가도 있어 작목별 농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써 봄이 찾아온 듯 푸른 보리싹이 들판에 가득합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 탓에 보리가 웃자랐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 2.8도에 비해 1.4도가량 높고 강수량은 35.1mm나 많아 이로 인해 농작물의 웃자람이나 습해, 병해충 같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보리와 밀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휴면기 없이 웃자란 상태라 생육재생기도 10일 이상 빨라졌습니다.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언피해와 서리빨 피해 등이 우려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양파도 따뜻한 기온 탓에 줄기 길이가 33.9cm로 평년보다 2.1cm나 크고 마늘은 평년보다 1.1cm 큰 35cm까지 자라 웃자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나무는 따뜻한 날씨 탓에 겨울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나무가 약해져 꽃샘추위가 발생하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겨울로 인해 시설하우스 농가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도 작황이 좋아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 오이 등을 생산하는 시설 농가는 난방비 부담은 30% 정도 감소하고 수량은 평년보다 10에서 20% 늘어 소득이 평년보다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지 월동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웃자라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추위가 오게 될 경우 저온 피해라든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겨울이 따뜻해서 난방비가 절감된 이런 효과 때문에 경영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웃자란 밀과 보리는 로울러 등으로 눌러 서리빨 피해를 막고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습해를 막아야 합니다.
양파, 마늘은 웃자라면 식물체가 약하고 마늘의 구가 커지지 않고 줄기만 자라 마늘 수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월동용 부직포를 평년보다 빨리 제거하고 추비의 양은 줄여줘야 합니다. 또 봄엔 흑색 썩음균 핵병, 노균병, 잎마름병, 녹병 등의 피해가 늘어나 평년보다 약재 방제 시기를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의 언피해를 막기 위해선 토양과 접하는 밑동 부분을 보온자재로 감싸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나무 원줄기에 하얀색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언피해에 대비해 전정 시기를 늦추고 꽃눈을 20에서 30% 더 남기고 전정하고 월동해충의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빙기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우리나라 산촌마을 10곳 중 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촌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산촌을 빠져나가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466개 산촌 지역 중 364개 지역이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전체의 78%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인구 소멸 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비한 20에서 39세 가임 여성 인구 비율로 산출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걸로 간주하는데 0.2보다 낮은 지역은 고위험 단계로 봅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최근 3년 새 62곳 급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국 산촌 마을이 30년 안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인구 소멸 위기는 산촌 마을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촌 마을 청년 인구는 27.5%에서 15.7%로 내려앉은 반면 고령 인구는 17.4%에서 33.3%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층 감소와 더불어 전국 산촌 인구 규모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00년 176만 명이던 산촌 인구는 지난해 141만 명으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전국 산촌의 83.5%에 이르는 지역에서 인구 증가율이 줄고 있습니다. 매년 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유출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남과 경북, 경남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촌만의 공간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이 좀 더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역민들이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농촌과 구별되지 않는 정책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귀산촌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산촌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한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컨설팅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와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 9개소에 18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을 지원하고 가축 분뇨 발효 촉진제 등 8개 사업에 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퇴비 부숙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축산 농가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1,467동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개량과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선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존 세대주에 한정됐던 사업 신청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촌주택개량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농촌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희망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 연질 필름, 잡초 매트 등이며 사업비 지원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도는 친환경 인증 및 GAP 인증을 받은 농민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관심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인 이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3개 과정의 교육생을 오는 2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 등 2개의 중급 과정과 1개의 심화 과정이며 2개의 중급 과정은 각각 26명, 심화 과정은 20명으로 총 72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은 도 농기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한 농민이거나 정보화 역량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농민으로 희망자는 도 농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음력 1월이면 인기 있는 견과류가 있죠.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를 마침에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며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인 불엄으로 사용되는 밤입니다. 밤 한 알에는 작지만 모든 영양소가 비교적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천연 영양식품으로 불리는 밤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밤에는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천연 영양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은 견과류계의 팔방미인이라 통하는 밤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부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온 밤. 태백을 드릴 때 새색시 치마폭에 밤을 던지는 이유기도 한데요. 크기는 작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천연 영양제로 불립니다. 간식용으로도 좋고 또 영양소도 많다고 알고 있고 또 요즘은 마트에서 껍질을 까주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해서 좋아요. 이게 밤이 좋잖아. 석류리 모든 게 뭐 좋으니까 섬유질도 많고 영양도 많고 그래서 좋아해요. 밤에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근력을 키우고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또 밤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위장 기능을 강화해주고 타닌 성분이 지사작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전 우리 조상들은 배탈이나 설사가 심할 때 밤을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의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B1은 쌀의 4배, 비타민 C는 과일을 제외한 과실류 중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밤은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D, 비타민 C 등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당지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면역력이 저하되는 노년층에게 매우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생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밤 생산량의 22%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는 밤의 최대 생산국으로 국내에선 공주, 부역, 충주 등 주로 충청도 일대와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에서 재배됩니다. 한국밤은 서양밤에 비해 육질이 좋고 단맛이 강해 우수한 품종으로 꼽히는데 잔털이 많고 껍질이 얇아 겉껍질이 잘 벗겨지는 중국산과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밤을 보시면 일단은 밤이 단단하고 묵직하면서 윤기가 나면 좋은 밤이고요. 또한 밤에 벌레가 먹었는지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밤 고르는 방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만큼 밤을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곳도 드물다고 합니다. 달고 맛있는 밤, 이번엔 색다르게 즐기는 법을 소개합니다. 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줍니다. 팬에 물과 설탕을 넣고 중불에서 끓인 뒤 설탕이 녹으면 물엿을 한 큰술 더 넣은 다음 밤을 넣어 약불에서 윤기나게 졸여줍니다. 그 위에 통깨를 고명처럼 뿌려주면 밤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맛까지 풍부해진 밤 마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밤은 건조해지면 벌레가 생기거나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 시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